이게 엔비디아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인데, 오늘 그 XAI의 원래 멤피스에 있죠. 이 콜로서스 그 슈퍼컴퓨터 클러스터가 있는 여기에 이제 그 엔비디아의 스펙트럼 X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그 스펙트럼 X는 이제 이더넷 네트워킹이잖아요. 이거를 사용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다고 이렇게 엔비디아 홈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지금 10만 개의 GPU 시스템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20만 개로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배로 확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XAI에 늘리니까 뭐 그록의 어떤 성능이 더 높이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뒤에 이제 영상을 볼 건 아니지만 어쨌든 원래 이거 이제 렉 설치만 그 19일 만에 끝냈고 전체 그 슈퍼컴퓨터는 122일 만에 구축하는 그런 정도로 빨리 했는데 여기에 그 슈퍼컴퓨터를 구축한 데가 어, 저기 슈퍼마이크로예요. 그래서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 어, 유튜브 영상이 오늘 올라오면서 어, 이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뭐 여기 안에 내용에 뭐가 있냐면은 이쪽에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H백을 쓰지만 리퀴드 쿨 그러니까 순행식 AI 렉을 그 사용하는 것도 여기 안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800기가 이더넷 스위치도 사용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엔비디아의 이더넷 그을 사용해서 그 AI 클러스터 확장이 가능 한 부분이 있다는 내용하고 옛날에 한번 그 저기 XAI의 뭐 데이터 센터 그림 보여줬을 때 이 물 사용하는 거 있죠. 특히 이제 물을 재사용해가지고 하는 부분. 또 하나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제가 어, 최근에 이제 본 것 중에 테슬라 메가팩은 실제 그 데이터 센터에 활용되는지가 궁금했는데 여기에 자기들 거기 때문에 이 메가팩을 여기서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가팩이 그 AI 훈련 그 트레이닝 하는데 그 전력 공급을 실제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어, 곧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좀 설명할 텐데 어쨌든 그 메가팩이 들어간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까지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 이렇게 뭐 나오는 게 있고요. 이건 광고 나온다. 그럼 넘어가죠. 자, 그러면은 이 XAI, 즉 뭐 테슬라하고 뭐 연결해서 볼 거는 뭐냐? 소위 말하는 메가팩.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이제 메가팩인데, 음, 원래 이제 XAI 데이터 센터 아까 봤던 그 10만 개인데 이제 20만 개로 늘리는 거죠. 그 가운데 현재 약 150메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10만 개 쓰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기존 데이터 센터하고 AI 데이터 센터의 차이점, 전력 변동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데이터 센터는 그러니까 전력이 되게 안정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시간에서 어떤 그래프 상으로 보면 그냥 일정하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지만 AI 데이터 센터는 이게 LLM을 이제 트레이닝 하게 되면 학습하게 되면 갑자기 이제 전력 소모량이 확 올라갑니다. 확 올라갔다가 그게 좀 줄으면 확 떨어져요. 그리고 또 올라가고 그 큰 변동을 이제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 밀리세컨드 레벨이 급등합니다. 순식간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까지는 이 AI 데이터 센터는 기존 전력 인프라에서 따오죠, 그죠? 전기를 가져오잖아요. 배전을 이렇게 가져오니까. 그러면 기존 전력 인프라가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냐면 갑자기 그 전력이 확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저쪽 반대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지역 내에 그 그리드가 전력망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요런 게 문제가 되죠.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걸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에서는 이 전력 관리를 위해서 뭘 하냐? 트레이닝 인프라에 메가팩을 활용한다. 그러면은 메가팩을 활용하게 되면은 어, 전력 관리를 정교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 클러스터하고 그 전력망, 그리드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면 전력 수요가 갑자기 이제 급증하게 되면 크게 대응할 수 있죠. 그래서 그리드에서 이제 받는 부하도 이제 완화시켜주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럼 메가팩은 충전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여기는 이제 천연가스 발전기로 한답니다. 미국은 뭐 한국 생각하면 안 되죠. 천연가스 뭐 엄청 싸잖아요. 이제 뭐 환경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어마어마하게 싸니까 뭐이 앞에 원자력 이야기했지만 원자력이 비싼 미국은 원자력이 더 비싸요. 그러니까 천연가스 뭐 셰일 이런 데서 그냥 엄청 많이 나오고 저기 노스 다코다 이런 데 가면 그냥 뭐 그냥 이렇게 불 붙여서 그런 데 엄청 많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연결해가지고 수송하는 것보다 수송하는 게 더 비싸서 그냥 버리는 것도 태워버리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싸서 이제 일단 뭐 여기도 천연가스 발전으로 하죠. 환경 문제는 뭐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 이제 태양광이나 뭐 풍력으로 이제 바꾸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드 상호작용 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제 그 안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건 또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도 해당이 되죠. 왜냐하면 급하게 올라갈 때 바로바로 이제 전력을 이렇게 완충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럼 이게 이제 확장이 돼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이런 그 전력 그 관리 접근 방식을 확장해서 그 유연성을 이렇게 제공해 주게 된다면은 메가팩, 즉 테슬라의 전력 사업부가 상당히 향후에도 AI 데이터 센터에서 한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 모델의 어떤 규모나 어떤 그 복잡성이 이렇게 계속 그 증가할 거잖아요, 앞으로. 그러면은 이 전력 시스템 확장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해질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게 그럼 메가팩으로 다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안 되는 이유가 어, 그 GPT-5 지금 이제 트레이닝 중이니까 이거를 가정을 하게 되면 H백으로 4만 개가 들어갑니다. 4만 개가. 한 5개월 동안 그 트레이닝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이 지금 보시면은 이 유닛당 200, 3.9메가와트니까, 메가팩이 요거니까 한 150기가와트를 나누게 되면, 어, 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약 50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미친 사람이 이제 이거 훈련시키는데 메가팩으로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뭐 메가팩만으로 뭔가를 그 데이터 센터를 하는 거는 비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전력의 어떤 그 뭐라 그랬죠? 움직임, 플로우의 이제 어떤 수요 공급의 어떤 이렇게 그런 것만 맞춰주는 역할을 해야지 뭐 이걸로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좀 비현실적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자기 거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른데 AI 데이터 센터는 도대체 어떻게 이 전력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는지가 궁금해요. 그건 못 찾아보겠어요, 지금. 어떻게 하는 건지, 아예 뭐, 그러니까 원자력이면은 뭐 아예 상관이 없는 건지, 그러니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뭐 뭔가 어디 걸 쓰는 건지, 어떤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되게 좀 궁금해집니다.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 제가 그랬듯 뭐 AI는 규모가 커지고 복잡성도 늘어납니다. 자, 그 복잡성에 대해서 젠슨 왕의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이 엔비디아 홈페이지에 그 이야기를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25년까지는 엔비디아의 그 소위 말하는
GPU 수요가 풀로 블랙벨이 꽉 찼다고 하니까 일단 25년은 그렇고 26년은 어떻게 될 건가? 데이빗 테퍼도 이제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너머에 이제 이거는. 근데, 그 너머는 결국 여기에 나오는 thinking time. 그러니까 오픈 AI의 O1 모델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기, 챗GPT 유료 모델은 O1 프리뷰를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는 O1 모델은 지금 너무 비싸갖고 뭐,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그 내에서는 지금 쓰고 있잖아요. 기간에 언제인지 얼마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막 2,000달러, 월에 2,000달러면 뭐 개인은 못 쓸 거고, 지금 2,000달러로 뭐 이야기했던 그 O1 모델, 그게 지금 그 소위 말하는 인프런스, 그러니까 추론 컴퓨팅으로 이제 그 타이밍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아마 다음 수요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thinking time, 생각하는 시간이 이제 결국에는 이 추론 컴퓨팅, 이거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이렇게 이끌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즉, 어떻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생성하는 대신에 AI가 이제 자체적으로 생각을 하는 뭐 이런 걸로 이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지금 그림에 보시다시피 여기 5원 프리뷰고 이제 5원이죠. 그러면은 GPT-4o 대비해서 지금 뭐 수학적인 부분이나 그 코딩 부분이나 뭐 이 PhD 박사급 레벨의 그 과학 질문들 뭐 이런 거 보시면은 여기까지는 상당한 차이가 나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좀 상대적으로 또 높습니다. 정확도가 훨씬 이쪽 그 수학이나 이제 코딩 부분은 정확도가 좀 높고요. 백분위에서도 상당히 크고 박사급 이 과학 문제를 내는 경우도 상당히 좀 높게 저기 보시면 인간 전문가 수준보다 비슷한 그런 레벨로 처리하는 능력을 보일 정도로 상당히 이제 그 추론이 확 이렇게 발전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확장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더 정확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새로운 트레이닝 모델이 필요하고 그러면 또 컴퓨팅이 또 증가해야 됩니다. 그게 또 필요하죠. 그래서 O1 모델은 그냥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모든 다른 모델도 다 이렇게 갈 거라는 거예요. 그 다 가게 되면 또 엄청나게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나머지 이렇게 보시면은 다 성능이 이제 개선되는 게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회성 개선이 아닌 이런 새로운 그 확장 패러다임을 볼 수 있을 거다. 이게 이제 다음에 어떤 소위 말하는 어, 컴퓨팅, 특히 이제 그 반도체 필요가 이제 또 시작에 불과하지 않냐, 추론 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보시면, 로그 스케일로 이제 테스트 타임, 즉, 예, 하게 되는데, 그냥 생각하는, 생각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 강화 학습, 즉, reinforcement learning을 사용해서 O1 그 모델의 테스트 시간을 계산한 건데, 결국 이 추론 능력을 향상하려면 이제 강화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확도가 이제 추론 작업을 더 잘하는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림이. 그러니까 결국 이제 모델이 정보를 처리하는데 상당한 많은 시간과 리소스를 허용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과가 좋아지는 거죠. 이 추론 컴퓨팅으로 이제 확장을 하려면은 이 전통적으로 이제 AI 모델은 다들 아시겠지만 사전 프리트레이닝 데이터 모델 크기를 확장하는 데 주고 있지만 추론에는 이제 컴퓨팅을 늘리면은 성능을 이쪽 방향에서 봐서는 또 새로운 차원으로 또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프리트레이닝 병목 현상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강화학습도 더 해서 필요하고요. 그거에 이제 추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적화를 더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필요하다. 그러면은 어, 이 띵킹 타임 어, 지금은 되게 띵킹 타임이 작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길지 않아요. 5원 프리뷰도 뭐 엄청 긴 걸 보내지 않는 이상은 뭐 짧은 건 몇 초, 긴 거는 몇십 초인데 근데 향후에는 이게 지금 몇 시간, 며칠, 뭐 심지어 몇 주 동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간다고 합니다. 모델이. 그러니까 AI가 막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추론 비용이 미친 듯이 올라가겠죠, 그죠? 미친 듯이 올라갈 겁니다. 근데 하지만 이런 건 어디 쓰냐? 새로운 암 치료제 개발할 때, 뭔가를 이제 물질이나 뭘 할 때, 이럴 때는 상당 기간 또 뭐 몇 주 동안도 이렇게 그 모델을 AI가 추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그 컴퓨팅을 지원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개발하게 되면은 비용이 얼마나 들더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분야에 상당히 오랫동안 쓸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앞서 그 퀀텀 스케이프 이야기했지만 배터리 같은 경우도 지금 발전이 되게 더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르는 분야, 그러니까 물질에 있어서 물질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배터리가 달라지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또 어마어마하게 생각해보는 또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 데는 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추론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많이 아는 리만 가슬 이런 거 증명하는 거 이게 아직까지는 좀 안 됐잖아요. 근데 이것도 뭐 하는데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이 오원 모델에 어마어마하게 비용을 쓸 그 기업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뭐 어마어마하게 그 산업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래서 젠슨 왕이 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강조를 했죠. 저번에. 그래서 보시면은 어, 보시다시피 이제 이 시대가 run and apply죠. 그러니까 트레인에서 그러니까 인퍼런스로 넘어가는 상황이고 미래에는 계속 이걸 할 거다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러닝이니까 트레이닝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연해 보이지만 엔비디아 매출이 그 이후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그 젠슨왕도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현재 보시면 AI는 먼저 이제 트레이닝을 하고 이제 인프런스로 가게 됩니다. 이런 그 구조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런 구조로 단순하게 가다가 미래에는 어떻게 되냐? 3단계까지 지속적인 이 그 모델이 예측 생성을 하는 거죠. 계속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생각하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서 또 생각하고 또 처음으로 다 지우고 또 들어가서 또 하고 막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확률 게임, 그 상관관계가 아닌 인과관계를 계속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모델이 자기가 스스로 이제 개선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있잖아요. 이걸 넣고 그림을 그려달랬더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보게 이렇게 그렸습니다. 어쨌든. 예,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뭐 무슨 말인지 그림만 봐서는 모를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아직까지는 이해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고요. 근데 이제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오원 모델 훈련 비용 엄청 비싸다는 것도 알 겁니다. 사용 비용, 훈련 비용은 공개도 안 됐어요. 엄청 비쌀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용 비용은 아시겠지만 그 입력 토큰 대비해 보면은 약 3배 정도 더 높습니다. GPT-4가 5달러였다면 입력 토큰 비용은 15달러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100만 개당 그래서 엄청 3배나 비싸지는 건데 구독은 뭐
그 지금 챗GPT는 유료 모델이 이제 20달러잖아요. 월. 근데 지금 2,000달러를 생각한다는데 그게 어 월일지 뭐 그 기간은 모르겠어요. 그 기간은 그건 모르겠지만 2,000달러를 받을 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